청일전쟁 이후부터 무려 50년이나 지배당했지만 일본을 향한 대만의 우호적인 감정은 독립 후에도 몇십 년이나 지속됐습니다. 2018년 대만 미니기금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중 일본에 호감을 표시한 비율은 84.6%나 됐다고 하는데요. 대만인들이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로 일본을 손꼽은 것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는 무척 상반되는 태도라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청나라, 일본, 중국 국민당 등을 거친 대만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는 대만인들이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3만여 명에 달하는 대만인을 죽인 중국 국민당의 철권 통치를 경험한 대만인들은 일본 식민지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는 평가까지 하는데요. 군인 총독이 주도하는 억압적 통치를 시행했던 조선과 달리 민간 출신 강요가 온건적인 통치를 펼친 대만의 상황은 조금 나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 또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치 초기 첫 5년 동안 사용된 대만인만 해도 3천여 명이 넘었으며 저항 운동의 중심에 있던 대만의 원주민 시디그족은 일제에 마구잡이로 학살당해 지금은 겨우 그 명맥을 보존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대만의 오랜 짝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은 최근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나마 대만이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으로 성금 200억엔을 보낸 후로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대만은 일본을 사랑하는 나라의 대표급으로 여겨질 정도인데요. 최근 대만 내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대만의 일본 사랑에 살짝 금이 가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몇십 년간 일본을 동경하며 일본처럼 되고 싶다를 입버릇처럼 외치던 대만인들이 달라진 이유와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판 비정상회담인 WTO 자매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나와 대만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과 국가별 랭킹 매기기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찬양 일색이던 이 프로그램이 노선을 슬쩍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패널들끼리 격한 토론이 벌어지는 주제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비교인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아 인재 랭킹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회차에서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로 1위 싱가폴, 2위 홍콩, 3위 대만, 4위 한국, 5위 일본이라는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 결과에 일본인 패널이 분노하며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막말을 던지는데요. 그 말을 들은 대만인 진행자가 침착한 표정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며 당신이 생각하는 1위 국가는 어디냐고 묻죠. 그러자 일본인 패널은 뻔뻔한 표정으로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요. 라고 답하는데요. 이에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이 격분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냐? 야근을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대만인 진행자가 한마디 던지는데요. 바로 인재와 노비의 자질을 뜻하는 노제는 다른 것이라며 만약 아시아에서 노비 순위를 매긴다면 일본이 1위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것이죠. 이에 일본인 패널은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막무가내인 일본인 패널과 다르게 한국인 패널은 침착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 발언했는데요. 좋은 인재는 좋은 교육에서 탄생하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 방식은 주입식으로 매우 비슷한데 시험을 잘 보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인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른 패널들은 한국인들은 너무 겸손한 것 같다. 솔직히 한국의 순위는 4위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나?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른 회차에서는 다른 나라의 안 좋은 점에 대해 패널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단점을 가진 국가로 일본이 손꼽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한 패널은 일본인의 모순에 대해 설명하며 식당에서 흡연구역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일본이 정작 식당에서는 흡연구역을 분리해놓지 않아 비흡연자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며 그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대만인 MC는 일본은 길에 흡연구역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며 천장이 뚫려있는 흡연구역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본인 패널은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응수하는데요. 다른 패널들의 야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또 다른 회차에서는 일본에서 생활해본 대만인들이 출연해 일본에서 살아보기 전에 가졌던 환상과 일본의 실체를 파헤쳤는데요. 한 대만 여성은 일본에서 살아보기 전에는 15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7.5점에 불과한 나라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하철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남자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발끈한 일본 남성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너도 문제라며 쑤어 붙였다가 주변의 싸늘한 반응을 의식하고 급히 말을 바꿉니다. 지금은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요. WTO 자매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속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하는 한국인 패널들입니다. 하루는 한국인들은 사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일본인 패널의 공격이 뜬금없이 시작됐는데요. 침착하게 응수하는 한국인 패널 카이랑에 대응해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듣기가 어렵다며 한국인들의 습관이 그런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일본인에게 카이랑은 어떤 나라의 정부는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웃는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정작 당신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또한 대만인 진행자가 비행기 안에서 너무 아파서 일본 감기약 2알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30분 후에 바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경험담을 공유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이랑은 일본 약이 이렇게 잘 드는 이유는 바로 일본 강점기에 731 부대 때문이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감추고 싶어하는 어두운 역사를 거침없이 끄집어내 대만 방송에서 폭로하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카이랑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패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예시를 들며 총 23개국이 일본산 수입 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기가 막힌 일본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WTO에 갑자기 일본산 수입 제한을 한 국가에 대해서 제소를 했는데 23개국 중 한국에만 유일하게 제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출 대상국인 미국도 엄연히 리스트에 있었는데도요. 한국인 패널은 정치나 경제의 문제보다 훨씬 질이 나쁜 행동이라며 사람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단호하게 정리했죠. 다른 패널들, 특히 일본 패널을 향해 그녀는 묻습니다. 너희는 감히 후쿠시마의 해산물을 먹을 수 있어? 너희도 안 먹는 걸 왜 한국인이 먹어야 해? 라고요. 이처럼 대만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일본의 실체를 깨닫고 이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대만인들 덕분에 최근 대만 내에서 일본을 향한 맹목적인 찬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며 K-드라마나 한식을 계기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일본의 추악한 역사와 검은 속내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